평균 해발 900m, 고온의 자리에서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잠을 청할 수 있는 곳, 강원도 태백. 최근 몇 년 동안 예외적으로 더운 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나는 도시입니다. 저는 더위를 피해 태백으로 떠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용입니다. 거슬러 오르는 용, 산을 뚫고 다투는 용, 연못 속에 갇힌 이무기, 하늘로 승천하는 용까지 태백의 곳곳에는 용의 흔적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검룡소입니다. 금대봉기슭에 자리한 이곳은 하루에도 수천 톤의 물이 솟아오르고 사계절 9도 정도 수온을 유지해서 한여름에도 발을 담그면 금세 시려옵니다. 이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오대산에 있는 우통수라는 샘물이 한강의 근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원지가 검룡소로 바뀐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국립지리원이 실측을 통해 실제 강물이 흘러가는 하천거리로는 검룡소를 지나는 골지천이 수십 킬로미터 더 길다는 걸 확인했고, 그렇게 검룡소가 한강의 공식 발원지가 된 겁니다. 입구에서 속까지는 1.5km 정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숲길을 걷다 보면 계단처럼 층층이 흘러내리는 폭포와 함께 검룡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서해에 살던 이무기가 진짜 용이 되기 위해 한강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검룡소였습니다. 검룡소에서 솟아나는 물은 아래쪽의 안반을 타고 흘러내려가는데,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올라갈 때 바위가 긁혀서 지금과 같은 구불구불한 물길이 생겼다는 전설이 있고, 안반 위를 흐르는 물줄기가 마치 용의 비늘처럼 보인다고도 합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계단식 폭포와 검룡소에는 이렇듯 용이 되려다 멈춰버린 이무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태백 시내 한복판에 있는 황지연못입니다. 상지, 중지, 하지 세 개의 못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나는데 수온은 연중 9도에서 11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이곳은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한 도시 태백에 있는 거죠.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는 황지연못이 낙동강의 시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대에 들어 정밀 조사가 이어지면서 실제 발원지는 이곳에서 더 깊은 산속에 있는 너덜샘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황지연못은 역사적, 상징적인 발원지임은 분명합니다. 황지연못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설이 전해옵니다. 황부자가 탁발원 스님에게 쌀 대신 쇠똥을 던졌는데 며느리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몰래 쌀을 시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며느리에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일렀지만 며느리는 천둥 소리에 놀라 그만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황부자의 집터는 연못이 되고 며느리는 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 전설은 사실 전국 곳곳에 퍼진 장자못 설화의 원형 중 하나로 다뤄지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많은 황부자는 이무기가 되어 연못 속에 갇혔고, 그 연못에서 시작된 물은 구문소를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멀리 부산 을숙도까지 내려가 남해바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태백은 동해로 흘러가는 물줄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삼수령이라는 고갯마루에 내리는 빗물은 세 방향으로 갈라지는데요. 북쪽으로는 한강이 돼 서해로, 남쪽으로는 낙동강이 돼 남해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오십천이 돼 삼척을 거쳐 동해로 흘러갑니다. 동해, 서해, 남해, 세 바다로 물줄기가 갈라지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 물길 중 하나, 낙동강을 따라 향한 곳은 구문소입니다. 황지천과 철암천이 만나는 자리인데요. 산을 뚫고 강물이 흐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지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구멍이 뚫린 하천이라는 뜻으로 천천이라 불렀고, 구문이라는 이름도 결국 구멍이나 굴을 뜻하는 옛말 구물을 한자로 옮긴 겁니다. 구문소 옆에는 일제강점기에 뚫은 차량 통행용 굴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도 태백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로 쓰입니다. 자연이 뚫은 구멍과 사람이 뚫은 구멍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죠. 이곳에는 용 두 마리의 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철암천에 살던 청룡과 황지천에 살던 백룡이 낙동강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었는데 백룡이 석벽 밑을 뚫고 들어가 청룡을 물리치고 그 구멍을 통해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룡이 승천하며 지나간 산을 지금도 용우이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용을 만나러 간 곳은 용현동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동굴인데요. 수억 년 전 형성된 석회암 동굴로 특이하게도 바닥에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국내 유일의 건식 동굴입니다. 동굴 안은 한여름에도 겉옷이 필요할 만큼 서늘합니다. 용현동굴이라는 이름에는 용이 살던 연못에서 계곡을 따라 하늘로 승천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본부 역할을 했다거나 유배된 사람이 동굴 안에서 일생을 마치며 유서를 남겼다는 이야기, 국난이 있을 때마다 피란처로 쓰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거슬러 오르려다 멈춘 용, 연못 속에 갇힌 이무기, 산을 뚫고 다투던 두 마리 용, 마침내 하늘로 승천한 용. 태백의 물과 동굴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용 한 마리의 일생을 다 따라온 셈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같은 태백산 자락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론 삼척에 속하는 신리마을입니다. 화전민들이 산을 일구며 정착해 살던 곳인데 이곳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너와집이 있습니다. 너와집은 산간에서 화전을 일구던 사람들이 지붕을 이을 짚을 구하기 어렵자 주변에 널린 굵은 소나무를 얇게 잘라 지붕에 얹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있는 재료로 집을 지은 거죠. 구조도 그 환경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채 안에 마루와 방, 부엌은 물론 외양간까지 들여놓았는데 강원도 산간의 혹독한 추위와 맹수로부터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붕 위에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구멍, 까치구멍을 내서 부엌 연기가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모든 것을 해결한 산간 사람들의 지혜. 너와와 너와 사이의 틈으로 바람이 통해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 눈이 쌓이면 오히려 따뜻합니다. 지금은 너와집 체험 민박도 운영하고 있으니 축제 기간에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때마침 지금 태백에는 두 가지 축제가 한꺼번에 열리고 있습니다. 해발 800m 구아우 마을에서는 해바라기 축제가 8월 17일까지 이어지고 황지연못 일대에서는 한강과 낙동강 두 강의 발원지를 기념하는 축제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립니다. 용의 전설을 품은 물길을 따라 걷고 고원의 해바라기 바다를 바라보는 여름. 올여름 이 서늘한 고원 도시로 휴가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